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요먼스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처럼 단어의 탄생 자체가 병적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힘든 하루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성취를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존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태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본질은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 즉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만함,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착취적인 태도는 모두 잊게지기 쉬운 내면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의 시선, 즉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방어기제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치료사들조차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도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 관문은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방어기제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게 만듭니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것은 저 사람 탓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며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죠.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만약 환자가 용기를 내어 치료의 문을 두드린다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신분석적 치료,
특히 전이 중심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사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주째 만나도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시간 낭비입니다. 와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 치료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욕감에 맞서 싸우고 싶은 반격의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회피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치료사는 환자가 내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절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컨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사에게 투사하는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존재의 이미지는 사실 환자 자신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치료사는 이 평가절하된 대상의 역할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반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환자의 고통을 담아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관계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억누르며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환자를 돕고 싶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게 큰 혼란이자 동시에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구는데도 왜 나를 이해하려 애쓰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는 비로소 진정한 치료적 동맹이 형성됩니다. 환자는 점차 치료사라는 안전한 거울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을 조심스럽게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흩어진 자기 자신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화된 타인의 삶과 마주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 화려한 성공, 행복으로 가득 찬 일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데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깊은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방어 기제로서의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주기식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 뒤에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절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요먼스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처럼 단어의 탄생 자체가 병적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힘든 하루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성취를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존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태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본질은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 즉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만함,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착취적인 태도는 모두 잊게지기 쉬운 내면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의 시선, 즉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방어기제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치료사들조차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도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 관문은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방어 기제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게 만듭니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것은 저 사람 탓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며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죠.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만약 환자가 용기를 내어 치료의 문을 두드린다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신분석적 치료, 특히 전이 중심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사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주째 만나도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시간 낭비입니다. 와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 치료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욕감에 맞서 싸우고 싶은 반격의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회피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치료사는 환자가 내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절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컨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사에게 투사하는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존재의 이미지는 사실 환자 자신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치료사는 이 평가절하된 대상의 역할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반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환자의 고통을 담아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관계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억누르며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환자를 돕고 싶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게 큰 혼란이자 동시에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구는데도 왜 나를 이해하려 애쓰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는 비로소 진정한 치료적 동맹이 형성됩니다. 환자는 점차 치료사라는 안전한 거울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을 조심스럽게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흩어진 자기 자신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화된 타인의 삶과 마주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 화려한 성공, 행복으로 가득 찬 일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데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깊은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방어 기제로서의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주기식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 뒤에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절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요먼스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처럼 단어의 탄생 자체가 병적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힘든 하루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성취를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존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태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본질은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 즉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만함,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착취적인 태도는 모두 잊게지기 쉬운 내면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의 시선, 즉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치료사들조차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도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 관문은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방어 기제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게 만듭니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것은 저 사람 탓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라며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죠.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만약 환자가 용기를 내어 치료의 문을 두드린다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신분석적 치료, 특히 전이 중심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사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주째 만나도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시간 낭비입니다. 와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 치료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욕감에 맞서 싸우고 싶은 반격의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회피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치료사는 환자가 내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절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컨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사에게 투사하는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존재의 이미지는 사실 환자 자신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치료사는 이 평가절하된 대상의 역할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반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환자의 고통을 담아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관계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억누르며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환자를 돕고 싶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게 큰 혼란이자 동시에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구는데도 왜 나를 이해하려 애쓰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는 비로소 진정한 치료적 동맹이 형성됩니다. 환자는 점차 치료사라는 안전한 거울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을 조심스럽게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흩어진 자기 자신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화된 타인의 삶과 마주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 화려한 성공, 행복으로 가득 찬 일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데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깊은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방어 기제로서의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주기식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 뒤에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절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요먼스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처럼 단어의 탄생 자체가 병적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힘든 하루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성취를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존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태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본질은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 즉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만함,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착취적인 태도는 모두 잊게지기 쉬운 내면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의 시선, 즉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방어기제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치료사들조차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도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 관문은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방어기제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게 만듭니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것은 저 사람 탓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며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죠.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만약 환자가 용기를 내어 치료의 문을 두드린다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신분석적 치료, 특히 전이 중심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사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주째 만나도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시간 낭비입니다. 와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 치료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욕감에 맞서 싸우고 싶은 반격의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회피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치료사는 환자가 내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절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컨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사에게 투사하는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존재의 이미지는 사실 환자 자신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치료사는 이 평가절하된 대상의 역할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반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환자의 고통을 담아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관계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억누르며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환자를 돕고 싶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게 큰 혼란이자 동시에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구는데도 왜 나를 이해하려 애쓰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는 비로소 진정한 치료적 동맹이 형성됩니다. 환자는 점차 치료사라는 안전한 거울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을 조심스럽게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흩어진 자기 자신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화된 타인의 삶과 마주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 화려한 성공, 행복으로 가득 찬 일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데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깊은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방어 기제로서의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주기식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 뒤에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절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요먼스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처럼 단어의 탄생 자체가 병적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힘든 하루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성취를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존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태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본질은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 즉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만함,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착취적인 태도는 모두 잊게지기 쉬운 내면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의 시선, 즉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방어기제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치료사들조차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도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 관문은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방어기제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게 만듭니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것은 저 사람 탓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라며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죠.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만약 환자가 용기를 내어 치료의 문을 두드린다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신분석적 치료, 특히 전이 중심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사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주째 만나도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시간 낭비입니다. 와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 치료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욕감에 맞서 싸우고 싶은 반격의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회피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치료사는 환자가 내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절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컨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사에게 투사하는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존재의 이미지는 사실 환자 자신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치료사는 이 평가절하된 대상의 역할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반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환자의 고통을 담아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관계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억누르며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환자를 돕고 싶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게 큰 혼란이자 동시에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구는데도 왜 나를 이해하려 애쓰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는 비로소 진정한 치료적 동맹이 형성됩니다. 환자는 점차 치료사라는 안전한 거울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을 조심스럽게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흩어진 자기 자신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화된 타인의 삶과 마주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 화려한 성공, 행복으로 가득 찬 일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데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깊은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방어 기제로서의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주기식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학 교육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을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이기적이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 돋친 말 뒤에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절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세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되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요먼스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결국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처럼 단어의 탄생 자체가 병적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힘든 하루 끝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성취를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존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태를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본질은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 즉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마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두껍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만함,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착취적인 태도는 모두 잊게지기 쉬운 내면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타인의 시선, 즉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방어기제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치료사들조차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도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 관문은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방어기제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게 만듭니다. 내 커리어를 망치는 것은 저 사람 탓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며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죠.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만약 환자가 용기를 내어 치료의 문을 두드린다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신분석적 치료, 특히 전이 중심 심리치료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사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주째 만나도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시간 낭비입니다. 와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 치료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욕감에 맞서 싸우고 싶은 반격의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회피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치료사는 환자가 내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절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컨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사에게 투사하는 무능하고 결함투성이인 존재의 이미지는 사실 환자 자신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치료사는 이 평가절하된 대상의 역할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반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환자의 고통을 담아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관계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상대방 역시 자신을 억누르며